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건강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그런데 그 계획 혹시 담배 끊기나 운동하기처럼 막연하게만 세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1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이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2명의 표본을 준비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젊은 여성분들이 요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올해 목표는 우리가 또 매년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검진인데요. 성인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이 적절한 식습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국제적으로 권하는 견과류 섭취 권장량은 네, 한 해의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이분이 가르쳐 주시면 어떤 말이든 다 꼭꼭 지킬 것 같은 미녀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김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환자분들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킬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우선 좀 샘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2명의 표본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표준에는 조금 못 미칠지도 모르는 30대 여성의 표본 저 가혜란과 또 30대 건강 남성이라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약간 골골대는 남성의 표본인 우리 알약톡톡의 차 기자님을 표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제 체중이나 키, 건강 상태를 미리 보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가혜란 아나운서님은 체중도 혈압도 전부 정상 범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요? 네. 그리고 흡연도 전혀 안 하셨고 음주도 아주 적절한 건강 음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가족력도 있으시고 몇 가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네. 이상 지질 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 아나운서님의 그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제 지방이 많은 육류 그리고 튀김 요리, 당질류의 섭취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건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스트레스, 피로, 우울감에 대한 설문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중등도 이상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같이 자기 성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명상이나 운동, 그리고 다른 개인의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혹은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저체중인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젊은 여성의 경우에 건강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세우면 좋을까요? 날씬하고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젊은 여성분들이 요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올해 목표는 생활 습관 개선과 콜레스테롤 검사의 추적 관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재미를 갖고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당질의 섭취 역시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상추와 된장, 상추에 된장만 찍어 드시는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분들도 전부 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채소만 드셨는데요? 그렇죠.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모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절한 식습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루에 맵기, 김치 이외에 채소 반찬을 한 3-4가지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과일과 야채를 가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런 섬유소, 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배출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또 들어있는 것은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콩같이 들어있는 이런 두류, 통곡류, 그리고 버섯도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면 입에 달달한 채소보다는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는 경우가 그렇죠. 요즘 뭐 과일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과일의 한 분량은 조그만 과일, 귤 같은 거는 중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과나 배 같은 건 반 생각하시면 되고, 수박도 그냥 좀 넉넉하지 않게 중짜인 한쪽을 생각하시면 이게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성인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젊은 여성,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걸로 하루에 2번. 근데 이제 젊은 남성의 경우는 이 한 번에 먹어야 되는 분량을 3개까지 드실 수 있는데 불공평하네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과일을 안 먹고 여자들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모두 한 번만 드셔야 합니다. 과일은 적당한 양의 권장량만 드시고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은 채소를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먹는 거는 이렇게 먹는다면 또 운동이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기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서 빠른 속도로 걷는다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천 방법을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 안에 직장 동료를 운동의 파트너로 하시거나 가족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생기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신체 활동, 숨이 약간 찬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하시면 되는데요. 30분씩 한다 그러면 주 5일, 평일은 매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격렬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은 여기에 추가로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또 매년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검진인데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기는 하지만 그냥 때 되면 받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소견을 보였던 것들은 다음 건강검진으로 미루지 마시고 중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형,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면 바로 그때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돼서 그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은 A형 간염은 2번, B형 간염은 3회 접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체가 형성이 됐든지 안 됐든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상풍 예방 접종입니다. 처음에 성인이 처음에 받을 때는 100일에가 포함된 파상풍 예방 접종을 시행하시고요. 이후부터는 10년마다 파상풍만 접종하시면 됩니다. 100일에가 포함된 파상풍 예방접종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면역력이 있는지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년을 건강하게 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건강 계획은 한 달씩 끊어서 세우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건강 계획은 한 6개월에서 1년의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막연하고 길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끊어서 단기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 건강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달을 간격으로 단기 계획을 세우실 때 체중이나 지방량 같은 수치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행동 변화 자체를 목표로 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운동 계획, 근력 운동 계획을 세운다면 이번 한 달은 팔굽혀펴기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하는데 마지막 4주째는 8회씩 3세트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실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성공했을 때 작은 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미리 정해놨다가 선물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는 의사나 지인에게 자신의 성공 사실을 알려서 칭찬과 격려를 듣는 것이 굉장히 다음 목표를 실천하고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데는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이 있죠. 알약 튼튼 함께하고 오시죠. 네, 오늘은 짐볼 운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은 앉아서 외발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전신 조정 능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으로서 근력 강화보다는 균형 감각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몸의 균형만 맞춰도 몸매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운동인지 집중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앉아서 외발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짐볼 위에 앉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양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고정을 하시고 네. 허리를 바로 곧게 펴주십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자,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을 들어서 균형을 잡아주셨다가 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을 들어서 균형을 잡아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서로 교차되는 손과 다리를 들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균형 잡는 게 좀 힘든데요. 네. 처음에 이 자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구부려서 자세를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요? 네. 그런 다음 다시 또 내려주시고 반대손, 반대발로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네, 그럼 몇 회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15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 챙겨보세요. 네, 계속해서 한 해의 건강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앞서서는 제 기록을 보면서 30대 여성을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차 기자님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30, 40대 남성의 건강 상태를 볼 텐데요. 실제로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이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30대 남성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간 수치도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 스트레스도 좀 있으시고 이제 그래서 해마다 검진하면 이런 소견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좀 이제는 희미해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흡연하고 술도 좀 하고 계셔서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수치가 안 좋을 뿐 내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건강한 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해 계획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할까요? 올해 차정인 기자님의 건강 목표는 흡연을 끊는 금연으로 삼으셨기를 권해드립니다. 교과서에 보면 금연은 한 3번에서 4번 이상 시행한 경우에 가능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행했다 실패하셨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끊으실 수 있는 적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심하지 않은 니코틴 중독인데요. 이제까지 실패하셨다면 본인이 정말로 끊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서 보듯이 금연은 일단 본인이 정말로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 니코틴 패치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먹는 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금연을 결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일기도 또 차 기자님도 쓰셨어요. 어땠나요? 차 기자님의 식습관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견과류의 섭취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권하는 견과류 섭취 권장량은 30g에서 한 45g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0g이 땅콩으로는 15알 내외, 깨로는 1스푼, 호두로는 1알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런 호두 1알, 10g은 한 50kcal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드신다면 다른 좋아하는 많은 음식들을 드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 이런 차정인 기자님, 남자분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신데요. 네, 부인의 잔소리와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30대 남성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또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인데요. 30,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흡연자시기 때문에 만성 폐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폐렴, 사슬, 알균 예방접종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폐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어떻게 건강하게 날지 건강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나에게 맞는 건강 계획 따로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네, 옵니다. 네. 젊어서부터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검진과 건강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한 해 건강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알약톡톡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알락.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건강은 건강.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대편 손을 교차해서 이거 어떻게.